여기 무일푼에서 시작해 단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자랐고 20살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12개가 넘는 다양한 일을 전전하며 나는 반드시 백만장자가 되겠다 꿈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 첫 사업에서 번 돈을 한순간에 잃는 경험까지.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출받은 $2,000로 다시 시작한 사업을 10개의 지점을 가진 성공한 기업으로 키워냈고 포춘 500대 기업의 회사 지분 절반을 팔며 마침내 백만장자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또다시 빈털터리가 된 뒤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내 무의식 속 부의 청사진이 내 인생의 부를 결정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돈과 무의식, 즉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심코 받아들인 돈에 대한 생각과 감정, 이른바 경제 청사진이 부자가 될지 평생 가난하게 살지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자신만의 부자 마인드 리셋 법칙을 정리해 백만장자 시크릿을 집필했고 이 책은 전 세계 80개국 200만 명을 백만장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스트리트 60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브 에커가 직접 경험하고 수십만 명에게 전수한 부의 청사진,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의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브 에커는 무일푼에서 시작해 단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생각과 마음가짐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왜 돈을 모으지 못할까?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에커는 그 해답이 바로 내면에 새겨진 부의 청사진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같은 노력을 해도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지, 그리고 내면의 청사진을 바꿔 진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무엇인지, 부의 청사진의 핵심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 내 삶을 바꾸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백만장자 시크릿의 첫 번째 비밀, 부의 청사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을 모으려고 결심하지만 어느새 다시 통장이 텅 비어 있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멀리하거나 돈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하브 에커는 이처럼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부의 청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청사진이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며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는지를 결정짓는 내면의 설계도입니다. 이 청사진은 대부분 어린 시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됩니다. 부모님이 돈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가족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학교와 사회에서 돈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심지어 TV나 영화에서 접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미지까지 모두 우리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을 밝히면 나쁜 사람이다. 부자는 욕심쟁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돈은 멀리해야 할 것, 돈을 가지면 나쁜 사람이 된다. 라는 신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반대로 돈은 좋은 것이다. 돈을 잘 벌어야 한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자주 들은 사람은 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를 추구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내면의 청사진이 우리가 실제로 얼마를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 라는 신념이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생기면 불안해서 금방 써버리거나 위험을 피하려고 투자 기회를 외면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풍요로울 자격이 있다. 라는
청사진을 가진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돈을 관리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의 청사진은 우리의 재정적 운명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책을 읽고 열심히 일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내면의 청사진이 부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결국 스스로 부를 멀리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청사진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바꿔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청사진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에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권합니다. 나는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돈에 대해 부모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릴 때 집안의 경제 상황은 어땠는가? 돈을 쓸 때 혹은 모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자신이 돈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그 신념이 부를 끌어당기는 것인지 아니면 부를 밀어내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은 항상 부족하다. 나는 돈을 잘 못 번다.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 와 같은 신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를 막는 청사진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돈이 생겨도 금방 써버리거나 돈을 벌 기회가 와도 두려워서 피하게 됩니다. 반면 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다. 나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게 됩니다. 하브 에커는 청사진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신념을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인 신념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더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좋은 도구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내면의 청사진이 바뀌고 돈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도 달라집니다. 또한 에커는 청사진을 바꾸기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그들의 생각이 내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청사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환경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에커는 행동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신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매일 지출을 기록하고 저축과 투자를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점차 내면의 청사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브 에커는 부의 청사진을 바꾸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꾸준한 점검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과거의 신념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신념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부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의 청사진은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내면의 설계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이 청사진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의식적으로 바꿔야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청사진이 바뀌면 돈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부를 끌어당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